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가기가 아니는데 제주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독자적인 e스포츠의 원리의 특징과 다양성을 논한다. 여기 e스포츠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e스포츠 윤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e스포츠가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이 가능하다. 앞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강의를 이걸 제가 끝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독자적인 e스포츠 윤리는 가능한가? 사실 e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윤리하고 게임 윤리하고 되게 비디오 게임 윤리하고 되게 중첩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독자적인 e스포츠 윤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e스포츠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서는 e스포츠 윤리의 특징 그리고 e스포츠 윤리 방향성을 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한국은 e스포츠 중도국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 부산인데 2004년이죠. 과관리 대선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건 없습니다. 이때 거짓말 아니고 10만 명이 모였다는데 그때 아시안 사직 야구장에서 올스타전 야구가 프로야구가 열렸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15,000명 여기 10만 명 모이게 해가지고 대첩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이야기하면 다들 압니다. 한국 e스포츠 중도국입니다. 이거는 누군지 알죠? 페이크 이상이야. 연봉 40억 받는 친구.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e스포츠 보다가 그 사람 청년 무공 분장 받아서 할 일을 하면 그래요. 손석희의 질문에 나왔던 사람 오케이. 가자. 근데 이거는 2026년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종목이 11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e스포츠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전자적인 스포츠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쟁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경쟁은 인간의 욕망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간의 움직임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윤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그런데 제가 e스포츠는 한 10년 됐을 겁니다. Welcome to your life. There's no turning back. Turn your back on Mother Nature. Everybody wants to rule. Expect it to go down. Please go ahead here and not please. 잠깐 보시겠지만 저기 2019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벌써 6, 7년치 갔잖아요. 더 그러면 전 세계에 아마 하나의 e스포츠라는 게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고 산업이고 문화 산업 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누군가 이야기해도 e스포츠 한다니까 야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e스포츠의 학문적인 형태는 완성되지 않았다. 남들이 가지 않는 걸 먼저 간다는 건 좋은 거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정의예요. 없으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좁은 의미로 쓰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기 하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부를 여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좀 쭉 하다 보니까 넓은 의미로 우리가 모든 디지털 평민생의 놀이다. 사실 e스포츠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단순히 그냥 던전 게임 알죠?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종이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6시간 하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상상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놀이가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놀이고 지금 아까
롤 아시는 젊은 사람은 롤 아시겠죠? 요즘 롤 압니까? 롤 아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냥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하나의 맵을 확장시키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윤리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은 e스포츠의 종주국이고 그와 관련되는 방송이나 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 보면 2010년, 25년도 성부 조작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e스포츠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한국이 e스포츠가 가장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발달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윤리가 e스포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구나.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성부 조작에 관련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즘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BNK인데, 부산 BNK 팀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예를 들어 선수들은 이렇게 관객들하고 인사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레스에 책임감이 없다. 감명시킵니다. 이쪽에는 돈이 워낙 많이 버니까 예를 들어 탈색까지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비윤리적 문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서는 되게 많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핑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핑, 선수를 잘해야 되게 빠르니까 약물 중독 이런 데서 스포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e스포츠를 스포츠 윤리로만 설명하면 굳이 e스포츠의 학문이 필요가 없고 윤리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시면 스포츠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포츠를 경험했지만은 스포츠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핵심이냐면 선수의 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 나의 행위가 정당하냐, 예를 들어 규칙을 지킬 것은 할 것이냐. 스포츠의 모든 어떤 핵심은 선수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컴퓨터, 비디오 게임의 윤리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지만 게임과 윤리도 있죠. 이 비디오 게임이잖아요. 근데 스포츠에서는 이 게임이 그냥 게임이지만 여기에서는 비디오 게임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디오 게임은 뭐다? 내가 화면 속에서 나와서 내가 어떻게 인터랙션, 퍼셉션, 지각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부정적으로 중독, 몰입, 과몰입, 폭력성 이런 식으로 컴퓨터 게임 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윤리는 다르다. 근데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e스포츠는 게임은 중독이지만 e스포츠는 중독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선수들도 10몇 시간씩 합니다. 자기 안에서. 그 사람 10몇 시간 하는데 그 사람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공간에서 경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승리에 대해서 트로피를 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e스포츠 윤리를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좀 보인다니까. e스포츠가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지능적인 어떤 몸의 배인 상태, 최한의 디지털 윤리도 있고 기술적인 어떤 내가 기술적인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AI와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AI가 게임 속에서 AI가 독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다 e스포츠 윤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윤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e스포츠 윤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 왜 필요한지. 디지털 경제. 한번 디지털하면 한번 복사가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경우도 마우스, 챗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이렇게 바깥쪽에서만 이렇게 하면 속도를 되게 많이 경쟁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 다릅니다. 서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가 경기를 좌우하게끔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윤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가상과 현실. e스포츠는 어쨌든 가상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나는 현실이고 저기에서는 가상이고 근데 그 현실과 가상의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우리가 이 e스포츠 윤리를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지식을 확장해라고 말씀드린 것은 e스포츠 윤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디지털 놀이입니다.
상상력을 그러니까 디지털 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놀이가 상상력의 출발이라 그러면 그런 어떤 디지털 놀이에 대한 놀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 윤리학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와 움직임에 대한 두억까지 판단과 규범을 연구한 학문이다. e스포츠 윤리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의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그 책에 논문에 장시하게 적어놨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스포츠에 비슷한 거고,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e스포츠가 출발하는 커뮤니티.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AI 윤리, 인간과 기술에 대한 윤리, 이 측면은 스포츠 윤리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e스포츠 윤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사실 똑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e스포츠 행위인데, 제가 두 번째로 들고 싶은 거는 경험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제가 오늘 참석해가지고 많은 걸 배웠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의 형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과 재미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용만나고 지스타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e스포츠가 왜 재밌니?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또 왜 재밌을까? 왜 할까? 또 물어봤어요. 재밌는데요. 나무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뭔가 있지 않니? 이러니까 재밌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 학문적으로 경험의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e스포츠 윤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e스포츠는. e스포츠 윤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신경윤리까지도 공부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스포츠 윤리도 마찬가지지만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뇌과학을 공부하고 인지과학을 공부하면 훨씬 더 좀 많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대신 안 했습니다. 결국에 학문의 발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십몇 년이 됐거든요. 제가 e스포츠를 공부하고 e스포츠 학문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한 십몇 년 됩니다. 저는 그때 게임에서 했다 보니까 또 스포츠를 또 개인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스포츠하고 다른 영역이다. 특히 공학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데는 배틀그라운드 나죠. 충성은 우리나라 때. 근데 그 밑에 있는 모든 충분한 CEO가 공학 교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경험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라이프 회사도, 롤 만드는 라이프 회사도 회사의 목표가 포스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데서는 좀 되게 많은 어떤 e스포츠가 좋은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 중첩적이지만 스포츠 영역이나 비디오 게임과 중복되지만 독자적 능력이 존재한다. 그런 관점에서 e스포츠 윤리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e스포츠 윤리는 요즘 디지털 AI 시대인데 어떻게 디지털 휴머니즘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윤리적 학자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 윤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디오 게임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영역이 하나로서 e스포츠가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인데 제가 시간이 더해서 일단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e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때